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최근에 WCP가 좀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. 낙폭 과대가 나와줬는데, 과연 이게 이 WCP만의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거고, 현재 이 WCP의 주가가 제 판단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제가 여태까지 WCP를 촬영을 했고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체크를 하셔도 내용을 동일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나마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재차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면서 과도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11%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저점 구간은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거에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줬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를 우리는 지지 구간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방으로는 38,000원 정도, 38,000원에서 38,500원 정도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, 위로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 장기평을 좀 돌파하는 시점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이게 5만 3천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당 구간을 1차적인 저항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차피 해당 바운더리 내에서 주가 등락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FEOC를 통해서 24년도부터 이 분리막 기업과 그리고 뭐 전액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, 그리고 점유율, 중국이 갖고 있던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, 그 부분을 지금 단기간 이런 흐름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24년도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지켜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, 바로 실적인 부분이겠죠.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. 실적인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공시,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, 이건 어차피 저도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해당 내용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FEOC를 통해서 분리막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. 자, 분리막 1위 기업이 어디죠? 글로벌 1위 기업은 바로 중국 기업인 창신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. 그 창신신소재 기업이 북미 투자금을 70%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. 이거는 당연히 FEOC의 영향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해당 영향으로 인해서 뭐 SKI 테크놀로지라던가 이 WCP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이게 원래 이 창신 신소재가 어디에 좀 납품을 했었냐면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사인 GM과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얼티엄 셀즈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던 게 2024년도, 즉 올해에 납품이 끝나요. 그래서 원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주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, 분리막을 납품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, 아니면은 뭐 일본 기업인 뭐 도레이, 뭐 이런 애들이 이 창신신 소재 그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WCP도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. 이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
수요의 이 분리막 수요의 60%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,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. 그리고 현재 삼성 SDI는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유럽 쪽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유럽 쪽에 공장이 증설이 되고 북미 쪽에도 합작사를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혜는 당연히 WCP가 받아갈 겁니다. 근데 WCP 같은 경우도 이 단일 기업에다가 납품을 진행하고 이러면은 뭐 물론 점유율이 높으면은 그거에 따른 이 확정적인 물량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성장성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거래처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한 기업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WCP도 한번 이 노려보지 않을까, 이 얼티엄 셀즈에다가 납품하는 것을 한번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얼티엄 셀즈에 만약에 WCP가 납품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가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, 저가 구간에서 좀 뭔가 나한테 주가적으로 유리한 가격대로 좀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, 이 지지 구간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이 부분 꼭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지 구간 이탈 여부는 이탈을 진행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, 만약에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꼭 체크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 SDI에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,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이번에 북미 쪽에서 최대 규모의 ESS 저장 장치를 활용한 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, 이 분리막이 ESS 들어가긴 하거든요. 하지만 이 WCP의 분리막이 과연 그 삼성 SDI ESS에도 들어가는지는 한번 저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팩트가 체크가 지금 안 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에 제가 팩트 체크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현재 차트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급적인 걸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메릴 린치가 가장 큰 수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물량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메이저 수급은 메릴 린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, 메릴 린치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메이저 수급 이탈 여부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키움증권인데 개인 창구니까 제외를 하고 UBS 증권 18만 주,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14만 주, NH투자증권 10만 주,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내용과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